여러분, 혹시 한 건물이 한 지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것도 중국집 배달통 모양의 우스꽝스러운 건물이 말입니다. 바로 경상북도 청도에 있었던 철가방 극장 이야기입니다. 이 기묘한 건물은 한때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작은 시골 마을을 전국적 명소로 만들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극장을 만든 전설의 개그맨 전유성도 지난 9월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오늘은 철가방 극장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고 왜 그 기적이 무너졌는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2007년 경상북도 청도군에서 시작됩니다. 청도는 인구 4만 3천여 명의 작은 농촌 지역이었어요. 감과 와인으로 유명하긴 했지만 젊은이들은 계속 떠나가고 고령화가 심각한 전형적인 소멸위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청도에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개그맨 전유성이었죠. 당시 58세였던 전유성은 서울에서의 화려한 방송 활동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그는 청도의 조용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매료되어 이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 전유성은 2009년부터 독특한 이름의 카페를 운영했어요. 하지만 그의 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유성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2011년 5월 청도군 풍강면 성공리에 정말 놀라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코미디 철가방 극장이었어요. 이 건물의 외관은 정말 기막혔습니다. 중국집에서 사용하는 철가방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이었거든요. 철가방이 비스듬히 열려있고 그 안에서 금방이라도 짜장면과 짬뽕이 쏟아져 나올 것 같은 모양이었어요. 건물 외관에는 거대한 소주병과 젓가락, 식초통, 고춧가루통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도 찾아보기 힘든 독특한 모습이었죠. 웃음까지도 배달한다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이 극장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객석은 65석으로 작았지만 4D 시설을 갖추고 있었어요. 의자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하고 무대에는 폭포와 분수 장치가 있었습니다. 무대 뒤가 열리면 밤하늘이 그대로 배경이 되기도 했어요. 극장이 문을 연 후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찾아왔던 관객들이 전유성의 공연을 보고는 완전히 매료되어 버렸어요. 전유성 특유의 촌철살인 유머와 따뜻한 개그는 관객들을 깊은 감동에 빠뜨렸습니다. 몸으로 웃기는 슬랩스틱 코미디와는 완전히 다른 지적이면서도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유머였거든요. 극장의 성공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무려 4년에서 5년간 연속으로 예매율 1위를 기록했어요. 65석의 작은 극장이었지만 매번 매진이었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갔다가 공연을 보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죠. 2012년에는 전국 250여 개 공연장 중에서 연속 40주 예매율 1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극장들을 제치고 시골 마을의 작은 극장이 1위를 차지한 것이죠. 이런 일은 정말 전례가 없는 기적이었어요. 7년간 무려 4,400회의 공연이 열렸습니다. 거의 매일 공연을 했다는 뜻이에요. 전유성은 물론이고 수많은 개그맨들이 이곳에서 재능을 펼쳤습니다. 유명한 개그맨들도 철가방 극장 무대에 섰어요. 관람객 수도 놀라웠습니다. 공식적으로 20만 명이 극장에서 공연을 관람했고 건물만 구경하고 간 관광객까지 합치면 5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어요. 인구 4만 명의 작은 시골 마을에 그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런 성공은 청도 전체에 엄청난 경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극장 주변에 펜션들이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관광객들이 하룻밤 머물면서 공연을 보려고 했거든요. 카페와 음식점들도 생겨났고 대형 상가 건물도 세워졌습니다. 상가에서는 청도의 모든 특산물을 한 번에 살 수 있었어요. 청도 반시, 미나리, 와인 등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평일에도 줄을 서서 특산품을 사가는 관광객들로 북적였다고 해요. 2012년에는 전유성의 아이디어로 아름다운 걷기 코스도 만들어졌습니다. 철가방 극장에서 시작해서 청도의 풍경을 구경하며 걸을 수 있는 코스였어요. 관광객들은 공연을 보고 나서 이 길을 걸으며 청도의 자연을 만끽했습니다. 청도군도 이런 성공에 매우 만족했어요.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전유성을 귀한 손님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전유성 덕분이었으니까요. 전유성도 청도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복날에 독특한 콘서트를 열었어요. 애완견과 함께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콘서트였습니다. 또한 지역 행사에 자문을 해주기도 하고 청도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어요. 하지만 2016년경부터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전유성과 청도군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시작된 것이었어요. 문제는 청도 코미디 축제 때문이었습니다. 전유성은 철가방 극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어요. 청도를 아시아 최고의 코미디 도시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했습니다. 이 축제는 전유성이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섭외하고 모든 것을 준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축제가 성공하자 청도군에서 갑자기 우리가 주최한다고 나선 것입니다. 전유성이 만든 성과를 가로채려 한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청도군 공무원의 태도였습니다. 전유성이 이에 대해 항의하자 당시 문화관광과 과장은 민간인인 당신에게 왜 설명해야 하느냐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전유성은 엄청난 모멸감을 느꼈어요. 7년 동안 청도를 위해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민간인으로 취급받은 것입니다. 청도를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장본인을 이런 식으로 대한 것이죠. 결국 전유성은 2018년 4월 29일 마지막 공연을 끝으로 철가방 극장을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공연장은 만석이었어요. 전유성을 사랑하는 관객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것입니다. 전유성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 청도에서 청도 군민이 출연하는 공연을 해보고 싶었다.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공연. 그러면 세계적인 공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아쉬움이 가득한 고별사였습니다.
전유성이 떠난 후 철가방 극장은 급격히 몰락했습니다. 단원들이 하나둘 떠나갔고 관객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어요. 전유성이 없는 철가방 극장은 그냥 빈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청도군은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어요. 전유성이 없어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며 오기를 부렸습니다. 2019년에는 70억이라는 거금을 투입해서 극장을 되살리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전유성이 만들어낸 그 마법 같은 분위기를 되살릴 수 없었어요. 극장은 점점 썰렁해졌고 관광객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3년 동안 극장은 완전히 방치되었어요. 문은 열려 있지만 아무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야외 주차장에는 담배 꽁초가 널려 있고 주변에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한때 전국적 명소였던 곳이 유령 같은 폐허로 변해버린 것이죠. 주변 상가들도 연쇄적으로 망했습니다. 상가 건물은 텅 비었고 펜션들도 하나둘 문을 닫았어요. 철가방 극장을 보러 왔던 관광객들이 사라지자 더 이상 장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청도군은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건물의 뼈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새롭게 바뀐 것입니다. 어떤 건축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은 장소성이 중요한데 수많은 사람의 기억과 추억을 갖고 있는 철가방 극장은 그 자체로도 보존할 가치가 있었다. 청도 코미디의 원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보존할 가치가 있었는데 아쉽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청도군 관계자는 철가방 극장이 청도 코미디의 원형이라는 역사성을 가진 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전유성도 철가방 극장을 떠난 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으로 이주해서 2022년부터 작은 국수 가게를 운영했어요. 한때 전국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던 코미디계의 대부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국수를 끓이며 지냈던 것입니다. 하지만 국수 가게도 쉽지 않았어요. 겨울철에는 휴업을 할 정도로 손님이 적었습니다. 결국 2023년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폐업했어요. 설상가상으로 전유성의 건강도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3가지 다른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어요. 급성 폐렴, 부정맥, 그리고 코로나19까지. 76세의 고령에 이런 병들을 연달아 앓으면서 몸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특히 코로나 후유증이 심했어요.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전부 신맛이 나서 먹기 힘들다고 토로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잘 먹지도 못하게 되었고 몸은 점점 말라갔어요. 2024년 11월 유튜브에 출연한 전유성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넉넉하고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몰라보게 수척해진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2025년 9월 25일 오후 9시 5분에 전유성은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76년간의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감한 순간이었어요. 철가방 극장의 실패는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진정한 창조자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입니다. 전유성이 만든 성공을 청도군이 가로채려 했던 것이 모든 갈등의 시작이었어요. 둘째,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7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도 전유성이라는 한 사람이 만든 마법을 되살릴 수는 없었어요. 건물이나 시설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철학과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에 철가방 극장은 정말 소중한 성공 사례였어요. 한 사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이 어떻게 지역을 살릴 수 있는지 보여준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철가방 극장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벌어졌던 감동적인 이야기들은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전유성이 보여준 따뜻한 유머와 창의적인 정신도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질 거예요. 언젠가 다시 철가방 극장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창조자와 지역이 함께 손잡고 더 큰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